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극한을 배웠었고 우리가 일주일 정도 쉬었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복습을 하고 갈게요. 연속 들어가기 전에 극한 값이라고 하는 것은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가 있을 때 그 한 점에서 좌극한, 우극한을 비교했었어야 됐어. 우리 그림을 한번 그려서 생각을 해볼게요. 제일 쉬운 예시는 1차 함수를 그려봤어요. 그리고 3,4라는 점을 찍었고요. 그러면 이 fx라는 그래프, 저 1차 함수는 x가 3일 때 극한값이 산 거죠. 왜냐면 왼쪽, 오른쪽에서 요 3 쪽으로 다가갈 때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면 좋다고 했냐면 여기 위에 사람이 올라타고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저 위에 사람이 올라타 있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서 두 사람이 다가갈 때 당연히 저 빨간 점 쪽으로 모이겠죠? 그래서 그때의 극한값이 4가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fx라는 그래프는 x가 3으로 갈 때 4로 수렴하는 거지. 그리고 수학 기호로 쓴다면 리미트 fx x가 3으로 갈 때 요 fx의 극한값은 4가 된다.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조금 더 수학적으로 분석하자면 좌극한, 우극한이 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던 거. 그리고 뭐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예시들도 배웠어요. 선생님이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할게요. y는 x분의 1 같은 거. 이런 그래프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았죠. x가 0일 때. 그래서 이 정도로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정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얘가 한 점으로 모이는지 안 모이는지를 볼 수 있단 말이야.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위에 올랐던 사람이 한 점으로 모여.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해. 근데 엄청 어려운 식이 나올 수도 있잖아. 문제에서. 뭐 루트가 들어가고 절대값이 들어가고. 그때마다 그래프를 모두 그리는 건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구하는 법도 많이 선생님이 저번에 설명을 했었어요.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어.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2. 그러면 우리가 이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를 그리진 않잖아요. 우리가 쉽게 구하는 법을 배웠잖아. x가 1로 갈 때의 극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대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입해서 극한값을 구하시면 돼요. 그죠? 대입을 못하는 경우가 주로 어려운 문제로 나올 거야. 그치? 근데 어떤 경우에 대입을 못했냐면 약분이 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나 또는 유리화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실 거야. 그래서 이걸로 약분하면은 대입을 할 수 있었을 거야. 그치? 또는 우리가 x가 무한대로 가는 문제의 경우에는 최고차항의 개수만 봤죠. 그쵸? 최고차항의 개수. 가장 파워가 센 항이라고 그랬잖아. 최고차항이.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시면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 이 경우에도 뭐 유리화를 해야 되는 경우가 몇 개 있었고요. 그 극한값은 이 정도만 아시면은 뭐 선행 지식은 다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연속을 이해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만 추가할까요? 여기에 하나만 추가해 보시면은 요런 거. 리미트 fx분의 gx가 뭐 극한값이 3으로 존재한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분모가 0이 돼. 예를 들어서 f1이 0이야. 즉 분모가 0이 된다면 그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분자도 0이 돼야만 해. 그쵸?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할 때는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야. 반대로 분자가 0이면 분모가 0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0이 돼야 된다는 거. 이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페이지에 있는 것들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 새로 배울 연속. 그래서 함수의 연속이라는 거는 극한에서 조금 더 진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극한 값은 우리가 어떤 두 개를 비교하면 됐냐면 좌극한과 우극한만 비교하면 됐단 말이야. 즉 왼쪽에서 오는 사람과 오른쪽에서 오는 사람이 같은 곳으로 모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중간이 뻥 뚫려 있는 함수도 극한 값이 존재했어요.
이렇게 중간이 구멍 뚫려 있어. 그리고 한 점이 만약에 밑으로 튀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함수는 극한값이 존재했었어. 그치? 저기 뻥 뚫려 있는 점에서. 하지만 연속은 한 가지 조건이 추가가 돼요. 극한값이 존재하면서 그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예시로 쓴 거는 극한값은 존재하겠지만, 극한값은 요 b라는 걸로 존재하겠지만, 함수값이 a로 b와 다르다면 얘는 연속이 아니게 돼요. 따라서 한 문장을 정리를 해본다면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즉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아져야 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같아질 때 연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써보면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면 되게 쉬운 개념이에요. 우리 연속이라는 거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같은 거라고. 실제로 극한값이 같은 함수들은 아무리 이제 떨어져 봤자 요 정도란 말이야. 이런 느낌? 그 한 점만 다른? 아예 이렇게 달라버리면 요런 그래프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쵸?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랐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일단 그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 자체가 한 점 정도만 튀어 있다 이 말이고 함수값마저 같아야 되니까요. 함수값마저 여기 쏙 들어가야 되니까. 연속이란 말을 우리가 보기 쉽게 눈으로서 표현하자면 끊어지지 않고 잘 연결되어 있는 선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붓 그리기라고 하나요? 한붓 그리기. 펜을 그러니까 들고 종이에 댄 다음에 떨어뜨리지 말고 쭉 그으세요. 그러면 이게 연속이 되는 거야. 중간에 내가 떨어뜨려. 그러면 연속이 아닌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의 연속인지 아닌지 보는 거는 너무 쉬운 얘기야.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느냐, 뭐 떨어져 있느냐, 이것만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연속 자체는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극한값에 함수값 하나만 더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왼쪽 밑에 있는 확인 문제 하나 풀게요. 왼쪽 밑에 문제 괄호 1번 보시면 fx가 3x-1이야. 얘는 1차 함수잖아요. 그쵸? 1차 함수 한번 그려볼게. 우리 x축, y축 그리고 y는 3x 빼기 1이니까 뭐 이 정도로 그려주면 되겠죠. 파란색 선을 하나 그렸어요. 그럼 그릴 때 x가 2에서, 즉 x가 2 한번 찍어볼까요? x가 2면 2,5 정도 지나겠네요. 요 선이. 그럼 저기서 얘가 연속이야 불연속이냐 물어보고 있잖아. 좀 어렵게 말하고 싶으면 얘의 극한값을 구하셔야 되고 함수값을 구하셔야 돼. 그렇게 비교하더라도 당연히 같을 거예요. 근데 우린 그냥 모양 자체만 볼게요. 이 파란색 선이 중간에 끊어지나요? 내가 이 선을 그릴 때 중간에 종이에서 펜을 뗐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쭉 한 번에 그릴 수 있잖아. 한 붓 그리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연속인 거야. 당연히 저 점에서도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조사하시오. 이 조사하시오란 말이 그냥 말하면 되는 거야. 얘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말하는 거야. 답은 연속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연속하니까. 괄호 2번도 마찬가지로 푸시면 돼요. 저 부분이 연속이냐 불연속인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만큼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실제로 저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는데 얘는 약분이 안 되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그래프로 그리기 좀 어려워. 얘를 그래프로 그리는 건 지금 어려워. 그치? 그러니까 극한값하고 함수값 비교하는 걸 실제로 해볼 건데 첫 번째 극한값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x제곱 플러스 1이야. 그리고 함수값은 함수값을 구해보고 싶어가지고 실제로 대입해봤더니 2-2분의 4 플러스 1이잖아요. 함수값이. 함수값이라는 거는 실제로 x에다가 2를 대입하는 거니까. 우리 지금 여기 x가 2일 때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2를 대입한 거야. 함수값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거는 존재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위에 극한값을 볼 필요도 없는 거야. 밑에 함수값만 보더라도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값이야. 우리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도 존재하고 그게 같아야 되거든. 함수값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연속이겠어? 그렇지? 따라서 이 부분은 존재하지 않고 함수값은 바로 불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괄호 2번을 불연속이라고 말하면 뭐 문제 푸는 게 되겠죠.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33페이지 볼게요. 요 위에 있는 거는 우리가 부등식에서 많이 보던 표현이야. 그러니까 보던 표현이라기보다는 부등식에서는 우리가 그림을 그렸었죠. 우리가 그림을. 눈에 익은 그림일 거예요. 수직선이 있을 때 구멍을 뚫고 이렇게 그렸던 이런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3초가 5 미만이라고 우리가 읽잖아요. 그렇죠? 3초가 5 미만.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초가 미만이겠죠? 얘를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3부터 5까지죠. 그리고 괄호로 이렇게 닫아줄 거야. 그러니까 위에 그림으로 그리던 거를 우리가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우리는 지금 그림으로 그리던가 아니면 이렇게 썼잖아요. 3초가 5 미만 이렇게 글씨로 직접 썼단 말이야. 이제는 이렇게 직접 쓰지 않겠다는 얘기야. 수학자들은 간단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로 표현하겠다는 이거예요. 그래서 3초가 5 미만을 나는 3,5 쓴 다음에 괄호로 해준다는 거야. 우리 점 표시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생긴 모양은 똑같아. 3,5라는 점을 나타낼 때 그 순서상하고 생긴 모양 자체는 같지만은 쓰임새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동음 이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동음 이어. 그렇지? 일단 다리라고 하면은 사람의 다리도 있고 실제로 건축물 다리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발음할 때 다르게 발음하는 것도 아니고 문맥상 이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맥상 어떤 점을 표시한다 그러면 3,5라는 점을 표시하는 거고 어떤 범위를 표시하는 경우면 저기서 말했듯이 3초가 5 미만이라는 범위를 말해주는 거거든. 그거 구분만 잘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문맥만 이해할 수 있으면 안 헷갈릴 거예요. 마치 그런 느낌이지. 우리 소수 있지, 소수. 소수가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 2357 소수랑 0.25 이런 소수랑. 근데 우리 고등학생이니까 저런 거 헷갈리지 않잖아요. 저것도 이제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구간을 저렇게 괄호로 표시한다. 근데 한 가지 다른 케이스 있어. 우리 그 부등식에서 구멍 뚫린 동그라미가 있었다면 그 친구로 색칠된 동그라미도 있잖아요. 그쵸? 색칠된 동그라미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잠시만 색칠된 동그라미 그려볼게요. 색칠해서 이렇게 2부터 4까지라고 할까요? 그럼 얘는 뭐 2 이상 4 이하라고 말하겠죠. 그리고 얘는 우리가 새로 배울 괄호 표현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뭐 왼쪽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꺾인 괄호로 써줘요. 그러니까 2부터 4까지를 의미하는 거잖아. 이 범위가 2부터 4까지니까 2,4 쓰시고 그 다음에 양쪽 괄호를 이렇게 꺾인 괄호로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위하고 비교해서 볼게요. 위에 구멍 뚫린 동그라미는 이렇게 둥근 괄호로 닫아주면 되고요. 밑에 부분에서 양쪽이 색칠되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꺾인 괄호로 닫아주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구멍 뚫린 동그라미는 열린, 그러니까 둥근 괄호로. 색칠된 동그라미는 꺾인 괄호로. 이것만 구분하시면 어려울 거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운 요 괄호 표현 가지고 이제는 많이 사용할 거예요. 구간이라고 합니다. 구간. 이런 표현 방법을 가지고 구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둥근 괄호로 표현한 구간을 열린 구간이라고 할 거고요. 열린 구간. 이런 식으로 꺾인 괄호 가지고 표현한 거를 닫힌 구간이라고 할 거예요. 닫힌 구간. 열린 구간, 닫힌 구간.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우리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뭐 집을 이렇게 지으면은 안에 살던 사람이 나갈 수 있잖아. 뚫려 있으니까 이게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열린 구간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색칠되어 있으면은 꺾인 괄호가 되면서 못 나가죠.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닫혀 있다. 문이 닫혀 있다 해서 닫힌 구간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열린 구간, 닫힌 구간. 그럼 선생님 한쪽은 열려 있고 한쪽은 닫혀 있을 수가 있나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겠지만. 자, 2 이상 5 미만이라고 쓸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쓰겠어요? 몇부터 몇까지야? 2부터 5까지잖아. 그러니까 2부터 5까지 쓰시고 왼쪽은 꺾인 괄호로, 오른쪽은 둥근 괄호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렇죠? 뭐 얘는 열린 구간도 아니고 닫힌 구간도 아니에요. 말하자면 반 열린 구간이라고 뭐 부르거나 반 닫힌 구간이라고 부르는데 이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 열린 구간, 반 닫힌 구간. 반은 열리고 반 닫힌 거잖아. 별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이 명칭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간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부등식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할 거고요. 밑에 연속 함수라는 것도 사실은 앞에서 했던 말을 이어온 거예요. 우리가 연속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를 배웠잖아. 연속의 정의를 배웠단 말이야. 극한값이 존재하고, 즉 수렴하고 동시에 함수값하고 같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가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아. 그럼 연속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죠? 퀴즈.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얘는 연속함수일까요? 속으로 네 아니요 대답을 하셨겠죠? 하지만 내가 물어본 질문에는 문제가 있어요. 연속함수라고 물어볼 때는 범위를 정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함수가 x가 1일 때부터 2일 때까지 연속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연속이 맞죠. 내가 1에서부터 2까지 이 빨간색 부분을 그릴 때에 펜을 떼지 않았잖아요. 한 번에 쓱 그릴 수 있잖아. 연속이 되는 거야. 범위를 저렇게 준다면. 근데 내가 범위를 뭐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5까지 범위를 줄 거야. 그러면은 요걸 그릴 때에 펜을 한 번에 그릴 수가 없죠. 그래프를 한 번에 그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 경우는 불연속이 되겠죠. 그래서 구간을 어떻게 정의해 주냐에 따라서 연속, 불연속이 바뀌어요. 알겠죠? 그래서 연속이면 연속 함수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간을 정해 줬을 때. 알겠죠? 됐고 밑에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밑에 괄호 2번만 풀어볼게요. 괄호 2번 보시면 밑에 괄호 2번 보이시나요? 여기 무리함수죠. 루트 x 플러스 5 이거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다들 우리 x축 y축 간단히 그린 다음에 루트 x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5,0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는 그래프예요. 그죠? 이런 그래프인 동시에 연속 함수죠. 사실은. 왜냐면 내가 지금 이 마이너스 5,0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쭉 갈 때에 중간에 펜을 떼지 않을 거야. 종이에 한계가 없다면 나는 뭐 내일 모레까지도 계속 그릴 수 있겠지. 그쵸? 이렇게 쭉쭉 그릴 수 있단 말이야. 따라서 연속이죠. 마이너스 5 기점으로 쭉 연속이란 얘기야. 마이너스 4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아예 그릴 수조차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그릴 수가 없으니까 연속이 아니에요. 따라서 연속인 구간을 우리가 부등으로 표시한다면 x가 마이너스 5 이상일 때 요거일 때 연속인 거죠. 저거일 때 내가 한 붓 그리게 할 수 있으니까. 맞나요? 근데 문제에서는 구간을 구하시라고 했어. 우리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괄호 표시예요. 괄호로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괄호로 표현할 때 마이너스 5보다 크면 되는 거잖아. 따라서 써볼게요. 마이너스 5부터 어디까지? 뭐 오른쪽 끝은 없죠. 그럴 때 우리 무한대까지 이렇게 써요. 마이너스 5부터 쭉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부터 무한대까지. 왼쪽은 닫힌 괄호, 즉 꺾인 괄호를 써줘야겠지. 마이너스 5 이상이니까. 무한대는 닫혀 있나요? 아니, 열려 있어요. 무한대는 끝없이 커지는 거니까 문을 닫을 수가 없어. 무한대는 무조건 열린 괄호로 닫아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돼요. 괄호 2번의 답은 이렇게 구간 표현으로.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위에 대표 유형 보시면
다음 함수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조사하는 거야. 선생님이 쉽게 푸는 방법 바로 소개를 해줄게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위에 식, 밑에 식이 있단 말이야. 그쵸? 즉, 내가 극한값하고 함수값을 구해야 돼. 그쵸? 근데 극한값을 구한다고 하면 위에 식을 써먹어야 돼요. 내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라고 한다는 거는 1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인 거잖아. 비슷한 말로 바꿔 말하면 절대 1은 아닌 거야. 내가 1이라는 점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절대 1은 아니야. 뭐 1.00001 또는 0.9999 이런 느낌이지 절대 1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극한값을 볼 때는 x가 1이 아닌 저 위의 범위를 사용해서 풀어줘야 돼. 즉 내가 극한값을 구하고 싶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플러스 3x-4를 써먹었다는 얘기야.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요거 약분되거든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4가 되네요. 그 값은 5가 되죠. 반면 우리 함수값을 구해볼까요? 함수값이라고 하는 건 정확히 x가 1일 때 f1 그냥 구하는 거야. 근데 f1이 몇인지 나와 있어요. 여기에 x가 1일 때 그 값이 5라고 나와 있는 거거든. 얘는 5야. 즉 내가 극한값으로 구한 거랑 함수값으로 구한 거랑 같네요. 그쵸? 연속인 거지.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극한값 구하고 함수값 구해서 둘이 같은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괄호 1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필기해 주시고 괄호 2번도 해볼게요. 괄호 2번 보시면 절대값이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절대값이 있는 함수는 범위를 나눠야 된다고 배웠죠. 그렇죠? 절대값 x-1분의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절대값 안에가 0 되는 포인트, 즉 x가 1일 때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나눌 거지 한번 봐봐. x가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1일 때,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x가 1일 때가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세 파트로 나눈 거야. 보통은 이 등호가 이런 데 포함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포함되게 그리면 안 되죠.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x가 1일 때. 한번 구해볼까요?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작다면 분자는 x 빼기 1로 나오겠지만 분모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오겠죠.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1이에요. x가 1일 때는 그 값이 1 되겠죠. 여기 보시면 되는 거죠. x가 1일 때 그 값은 1인 거야. 그래서 1 쓴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오른쪽 보시면 x가 1보다 클 때라 그랬어. 그럼 그거는 위에식 보시면 되는 거야. 여기서 위에식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분자는 x 플러스 아니 x 마이너스 1이고 분모도 x 마이너스 1이니까 약분해서 1 되는 거죠. 그럼 물어볼게. 얘는 말하자면 좌극한인 거야. x가 1보다 작을 때잖아. 그치? 그리고 가운데 거는 함수값인 거야. 정확히 x가 1일 때의 값이니까. 오른쪽은 x가 1보다 클 때니까 우극한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속이라면 저 세 개의 숫자가 모두 같아야 돼요. 근데 같지 않죠? 마이너스 1, 1, 1. 다르잖아. 따라서 불연속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죠? x가 1 기준으로 왼쪽일 때 오른쪽일 때 정확히 1일 때 저 세 개가 모두 같아야지만 연속이 되는 거야.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문제 숙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우리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함수가 연속일 조건 fx씩 나와 있고요. x가 1이 아닐 때 그리고 1일 때 두 가지 줄로 나눠져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써볼게. 앞에서 했던 말로 따지면 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돼. 이 극한값이라고 하는 거는 좌극한과 우극한을 동시에 의미하시는 거 알죠? 그러면은 우리 위에 거에서 극한값을 구해볼 수 있을까? 즉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 x가 1로 갈 때는 왜 쓴 걸까요? x가 1일 때 쪼개져 있으니까. 그렇죠?
x가 1 쪼개졌으니까 x가 1일 때 보는 거야. 좀 어려운 말로 하면 x가 1이 아니라면, 즉 x가 2일 때, x가 3일 때, 그때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 b가 될 거예요. 왜냐면 문제에서 밑에 식에서, 아니죠, 다시 b가 되는 게 아니라 요 위에 식에 대입한 형태가 되겠죠. 즉 x가 2일 때는 2 빼기 1분의 2의 제곱 빼기 8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를 여지가 없잖아요. 극한값도 이거고 함수값도 이거야. 그러니까 다르지가 않단 말이야. 분모가 0이 안 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x가 2, 3, 4 이런 데서는 테스트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에서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돼야 되니까 연속이 아닐 거라고 추측되는 점이 x가 1밖에 없어. 1을 제외하고 나서는 다 연속일 거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저 1에서만 테스트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1에서만 연속이 된다면 나머지도 연속이 될 거야. 계속 할게요. 그래서 1에서의 극한값을 구해볼 거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뭐랑 같아야 돼요? b랑 같아야 돼요. 요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아야 돼. 함수값이 b인 건 알겠죠, 그쵸? 여기 x가 1일 때 b라고 정의되어 있으니까. 그럼 첫 번째 단서. 우리 x가 1로 가면은 1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분모에 1 대입하면 문제가 있잖아. 0 되잖아. 그런 경우 우리 무슨 얘기 할 수 있냐면 분모가 0 될 때 분자도 0 돼야 돼. 즉 분자에 1 대입하는 게 0 돼야 돼. x제곱 빼기 4x 하지 말고 1의 제곱 빼기 4x니까 4 플러스 a에서 이게 0이 돼야 돼. 분모가 0 돼야 되기 때문이야. 아니 그 분자가 0 돼야 되기 때문이야. a는 3 나오죠. a는 구했네요. 두 번째. 실제로 a가 3인 거 알았으니까 대입해 볼게요. 우리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분자가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죠. 인수분해 바로 해줄게. 빼기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약분하시면 x 빼기 3이 되네요. 리미트. 그럼 1을 대입하셔서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오잖아요. 그쵸? 즉 이렇게 나온 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우리 위로 가볼까요? 이 값이 쭉 올라가서 여기 b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 극한값이 b라며.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 써주시면 됩니다. a는 3, b는 마이너스 2가 답이 되네요. 그래서 분모 0 될 때 분자 0 되는 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죠. 1단원에서. 추가된 거는 함수값도 그거가 같다. 연속이니까. 그 얘기 사용한 거예요. 밑에 문제 숙제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높아심에서 하나 얘기해 줄게요. 밑에 6번 한번 볼게요. 유제 6번 한번 보시면 유제 6번에 요 x 플러스 1 fx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양변을 x 플러스 1로 나눈다면 fx 는으로 바뀌잖아요. 그쵸? 양변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fx로 바뀌니까 양변을 나누었어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었어. 이래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되겠지만 이렇게 나누려면 그 말을 해줘야 돼.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지만 나눌 수 있어요. x가 마이너스 1이 된다면 x 플러스 1이 0이 되잖아. 그러니까 0으로는 나눌 수가 없단 말이야. 양변을 x 플러스 1로 나눈다면 그게 0이 아니라는 단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푸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죠?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쓴 김에. 그럼 x가 1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fx가 저렇게 돼. 즉 나는 구하고 싶은 거지. f-1을 구하고 싶은 거야. f-1은 함수값이죠. 근데 우리 함수값 구할 수 없잖아. 그치?
뭐 단서가 없으니까. F-1 구하고 싶어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대입해. 그럼 좌변 0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F-1을 못 구해요. F-1이 안 생겨서. 따라서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연속이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수값을 구하고 싶다면 극한값을 대신 구해도 되는 거야. 왜냐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니까 연속은. 그래서 여기서 극한값을 구해볼 거예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x 플러스 1분의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라는 요식을 풀어줄 거야. 지금은 이렇게 써도 되죠. 왜냐면은 마이너스 1이 아니잖아. 즉 x가 마이너스 1로 가네.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로 간다는 얘기는 결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위의 범위를 만족해요. 그러니까 fx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쓰고 아까 했던 것처럼 분모 0되잖아. 그러니까 분자도 0돼야겠네. 따라서 첫 번째 단서 분자가 0돼야 돼요. 2 플러스 1 플러스 a가 0이 돼야 돼요. a는 3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a가 3이니까 약분 되겠죠. 이렇게 a가 3일 때 약분 되나요? 이런 식으로 약분이 x 플러스 1일 될 거고 2x 마이너스 3밖에 안 남을 거란 말이야. 그럼 2x 마이너스 3에 대입하니까 답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함수값 또한 마이너스 5가 되더라. 우린 지금 극한값 구했지만 함수값하고 같을 거야 분명히. 연속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풀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연속 함수의 성질은 우리 시그마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 두 함수를 더하더라도 빼더라도 곱하더라도 나누더라도 똑같이 연속이 유지가 돼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선생님이 연속일 함수 두 개를 써볼게. fx는 x 플러스 1이야. gx는 x 플러스 3이야. 그럼 두 함수 모두 1차 함수기 때문에 분함하나 이렇게 커진 함수일 거고요. 그죠? 둘 다 연속 함수인 게 자명하죠. 끊기지 않잖아. 그럼 내가 연속의 함수 두 개를 갖고 왔을 때 첫 번째 두 개를 더해 볼게. 두 개를 더한 2x 플러스 4도 연속이 된다고. 그러니까 연속 더하기 연속은 연속인다고. 그렇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빼볼게. 둘이 빼면 마이너스 2죠. fx 빼기 gx 하면 얘도 연속인 함수야. 우리 상수 함수는 이렇게 가로로 이어진 함수란 말이야. 뭐 마이너스 2니까 밑에 것처럼 그리겠지만 당연히 연속이죠. 곱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곱하면 2차 함수 되겠죠. 굳이 쓰지 않을게요. 곱하면 2차 함수 되니까 그렇지? x 플러스 1 x 플러스 4 U자 연속이잖아. 그렇죠? 조금 주의할 부분이 이제 나와요. 우리 나누기 나눗셈을 할 때는 조금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은 만약에 내가 gx분의 fx 즉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1을 만들었어. 얘는 연속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연속이야. 단 분모가 0이 되지만 않으면 즉 x가 마이너스 3이 아닐 때 요거일 때 연속이에요. 분모가 0이 된다는 건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0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불연속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3일 때 얘는 불연속이야. 마이너스 3만 아니면 연속이야. 이해되죠? 나눗셈 할 때는 분모가 0 안 되는 거. 요 조건만 좀 신경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조건들을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페이지에 다른 것들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문제 풀고 갈까요? 간단하니까. 요 fx가 연속이야 라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연속이죠. x 플러스 1 연속이죠.
연속이죠. 연속 곱하기 연속도 연속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도 연속이다. 그래서 바로 연속이다라고 말하면 돼요. 얘는 연속인 거 두 개를 곱하고 있으니까. 그쵸? 오른쪽에 있는 애는 분모가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죠? x 플러스 2. 그럼 얘도 연속이야. 근데 어떨 때만 불연속이야. x가 0이거나 x가 1일 때만 불연속이잖아. 그러니까 쓸 때는 0이 아니고 1이 아니면 연속이다. 그래서 요거일 때 연속. 답을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x가 0이 아니고 1이 아닐 때 연속. x가 0이나 1 돼버리면 분모가 0 되니까 연속이 아니겠죠. 밑에도 마찬가지야. 괄호 1번 연속이에요. 더했잖아. 지금 fx, gx 보시면 둘 다 연속 함수야. 그치? 왜 연속 함수라고 한지 알죠? 2차 함수 한 번에 그릴 수 있잖아. 얘도 2차 함수 한 번에 그릴 수 있잖아. 그치? 둘 다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연속이에요. 즉 괄호 1번 연속 더하기 연속했으니까 연속이야. 그치? 뭐 두 배를 곱하더라도 연속이냐? 연속이니까. 괄호 2번 연속성 조사하래. 얘는 연속이 아니죠. x가 몇일 때? 지금 분모가 0이 될 때니까 gx가 0 될 때잖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 돼야 돼.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고요. 따라서 x가 1이 아니고 x가 2가 아니고 6어1 때 연속인 거지. 그래서 괄호 2번의 답은 이렇게 쓰면 될 거야. 그치? x가 1이 아니고 x가 2가 아닐 때 연속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괄호 3번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분모에 fx가 있잖아. 괄호 3번은 요 fx가 0이 아니면 돼요. 즉 fx가 0 되는 포인트를 찾아볼까? fx가 0 되는 포인트를 찾아보려고 내가 이렇게 썼는데 요걸 만족하는 x는 없죠. 실수 중에 없잖아. 허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허수는 우리 숫자로 지금 취급 안 하고 있으니까 실수만 보고 있으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단 말이야. 0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따라서 분모가 0이 될 수가 없네요. 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거야. 분모가 0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분모가 0 되면 거기서 불연속이 될 건데 분모 0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연속인 점도 없는 거야.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거야. 지금 여기까지 들으시고 모르는 게 있다면 잠시 스페이스바 눌러 두시고 한 번 더 읽고 오세요. 지금 하는 내용에서 앞에 거를 모르면 좀 어려워져서요. 지금부터 좀 어려운 얘기 할 거야. 한 3분 쉬었다 오셔도 되고. 준비가 되셨으면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최대 최소 정리란 걸 배울 건데 뭐 얘는 별거 아니에요. 왜? 최대값 최소값이 정리한다는 아니, 존재한다는 얘기야. 즉 내가 fx를 그려. 굳이 얘처럼 2차 함수가 아니어도 돼. 연속이기만 하면 되거든. 내가 뭐 지그재그 이렇게 생긴 함수를 그렸다고 하자. 그죠? 이런 함수를 그렸다고 합시다. 그 대신 닫힌 구간이어야 돼. 조건 선생님 써줄게요. 첫 번째 조건 얘는 닫힌 구간이어야 돼. 우리 닫힌 구간 뭔지 기억나죠? 닫힌 구간 양옆이 꺾은 괄호여야 돼. 즉 색칠된 동그라미여야 돼. 즉 시작점과 끝점이 색칠된 동그라미여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은 얘가 연속 함수여야 돼. 중간에 끊기면 안 돼요.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요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러면 반드시 성립한다. 뭐가? 내가 그려놓은 저 함수 중에서 무조건 최대값이 있어. 무조건 최소값이 있어.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 같잖아요. 지금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좀 위에 있네요. 그래서 얘가 최대값이 될 거고 제일 밑에 있는 건 여기 있네요. 선생님 이거 원래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시겠지만 원래 당연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 거거든.
이렇게. 그럼 저런 함수 중에서 최대값, 최소값 존재하나요? 최대값 무한대잖아요.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 무한대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얘도 최소값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존재하지 않아. 숫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연속 함수가 아니면 성립 안 해요. 그죠? 그리고 얘가 닫힌 구간이 아니라도 연속 함수여도 이렇게 생긴 열리는 구간을 생각하면 얘는 최대값이 없어요. 한번 문제를 내볼게. 얘는 2,3. 그러면 내가 그린 저 함수의 최대값이 3인가요? 그건 아니죠. 내가 이런 일체 함수 그렸을 때 최대값을 보고 싶은데 최대값이 3이라고 하기에는 3에 구멍 뚫려 있단 말이야. 그럼 최대값은 뭐야? 뭐 2.9999야? 그쵸?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명확히 최대값은 몇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마지막 점이 마감이 안 돼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닫힌 구간이어야지 그 점이 포함되면서 그 점이 최대값으로 인식이 될 텐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니까. 마지막에 구멍 뚫려 있으면 최대값이 없는 거야. 따라서 위에 써줬던 1번, 2.1 조건을 둘 다 만족해야지 최대값, 최소값의 존재성을 보장할 수 있어요. 여러 말로. 존재를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두 가지 조건을 외우셔야 돼요. 그쵸? 외우셨죠? 다음 페이지. 이거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는 안 해도 되죠? 실제로 그래프 그려보시고 제일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한 말은 이거야. 얘는 분명 최대값, 최소값을 가질 거라는 거야. 앞에서는. 그거를 보장했어요. 구하는 건 또 다른 문제야. 구하는 거는 이미 할 수 있던 거잖아. 그렇지? 각각의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어떻게 가질지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울 건 사이값 정의예요. 요거는 좀 어려워요.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고3 학생들하고도 수업을 해봤는데 고3 될 때까지도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그러니까 애초에 고등학교 단계에서 어떤 정리 같은 게 잘 안 나오거든. 공식 같은 거하고 좀 다른 개념이야. 요거 하면 요거 한다라는 말이 좀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일단은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요번 주까지만은 동영상 강의를 만약에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된다면 요번 주까지만 할 것 같아요. 동영상 강의를. 그래 나중에 이제 실제로 드림프에서 만나게 되면 그때 또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는 어렵더라도 일단 들으세요. 사이값의 정의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 연속 함수를 하나 그려. 그러니까 닫힌 구간의 연속 함수. 앞에하고 조건은 똑같아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를 그렸어. 그러면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한다면 여기는 FA고 여기는 FB가 되겠죠. 즉 닫힌 구간이고 연속이라면 모양이 이렇게 될 거고 그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사이값의 정의란 이런 상황에서 FA와 FB 사이, 즉 FA보다는 크고 FB보다는 작은 FC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렇게 만든 C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 분홍색으로 다른 색깔 뭐 있지? 초록 색깔. 이 밑에 거를 3이라고 할까요? FB가 5라고 해볼게. 그럼 3과 5 사이에서 하나 숫자 골라볼게요. 선생님은 4 골라볼게요. 그럼 4가 여기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요 4에 해당하는 점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5와 3 사이에 있는 4를 함수값으로 가지는 점이 반드시 하나 이상 존재할 거라고. 여기 있고 여기 있네. 그게 사이값의 정의예요. 즉 왼쪽 끝 FA, 오른쪽 끝 FB 그 사이에 있는 숫자를 하나 고르시면 Y축에서
y축에서 하나 고르시면 그 y값을 함수값으로 갖는 점이 하나 이상 존재한다는 얘기야. 여기서 두 개 존재하죠. 그 얘기가 사이값의 정의예요. 이해되시나요? 한번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는 보통 이렇게 응용됩니다. 내가 요 두 점을 연결할 거거든. 그러니까 닫힌 구간 맞죠? 왼쪽 색칠돼 있고 오른쪽 색칠돼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연속 함수를 그릴 건데 내가 이렇게 연속 함수를 그리면 반드시 x축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맞나요? 생각해보면 당연하잖아. 내가 이 두 점을 연결할 건데 어떻게 연결하든 간에 x축을 지날 수밖에 없죠. 맞나요? 가다가 깡총 뛰어서 갈 수 없잖아. 왜냐면 연속 함수니까. 한 번에 그려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사이값의 정의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단 말이야. 한번 얘기를 해볼게. 왼쪽 점이 A야. 오른쪽 점이 B야. 그럼 여기가 FA야. 여기가 FB야. 그러면 내가 요 두 점을 연속 함수로 이었을 때 아까 했던 얘기 똑같이 해볼게. FB와 FA 사이에 있는 숫자를 하나 고른다면 0이란 숫자를 하나 고른다면 그 0을 함수값으로 가지는 점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오른쪽으로 싹 걷을 때 만나는 점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이값 정리란 말이야. 아까 했던. 즉 함수값이 0인 점이 존재한다. 같은 말로 얘기하면 x축과의 교점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방금 두 점을 연결한다면 x축과 만날 수밖에 없었어. 사이값 정의에 의해서. 알겠나요? 따라서 이 음수 부분에 있던 점하고 양수 부분에 있던 점하고 연결하면 x축하고 만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많이 써요. 알겠죠? 나중에 이제 서술형 문제가 나온다면 학교에서 이걸 써먹어서 설명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알아두셔야 돼요. 결국에는. 지금 좀 어렵겠지만은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거의 끝났어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 사이값의 정의 위에 거 한번 해볼게요. 위에 괄호 1번 봐보시면 x제곱, 아니 그러니까 x세제곱인가요? x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 x세제곱이니까 얘는 당연히 연속 함수겠죠. 그쵸? 뭐 불연속일 수가 없잖아. 쭉 그려질 거니까 3차 함수. 그렇게 그려질 때 1하고 2에서 실근을 가진다. 이 실근이라는 게 뭐죠? 저식을 만족시킨다. 즉 x절편이죠. x축과의 교점이란 말이야. 그쵸? 즉 실근을 가진다는 거는 x축과의 교점을 가진다는 얘기야. 맞나요? 우리 2차 함수 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 그쵸? 여기 1이고 2면 요 그래프를 그린 거잖아요. y는. 쭉 요 거를 방정식으로 만든다면 근이 1하고 있잖아. x절편이 실근이 된다고. 이건 알고 있던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실근을 가지는 걸 보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을 가진다는 걸 보이면 된다는 얘기야, 우리는.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을 가진다? 아까 우리 전 페이지에서 했던 거 쓸 거거든? 한번 해볼게. 지금 범위가 1부터 2까지잖아요. 그쵸? 괄호 1번 보시면 1부터 2까지야. 그럼 요 1부터 2까지랑 표시해볼게. x가 1일 때 함수값은 몇인가요? 1 플러스 2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겠네요. 그쵸? 괄호 1번에 있는 함수는 1, 마이너스 2를 지나요. 그 다음 1부터 2까지니까 2에서는 함수값이 몇이죠? 2의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니까 8 더하기 4, 12, 7. 7 되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중간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1, 마이너스 2에서 출발해서 2, 7까지 도착할 거란 말이야. 그치? 그죠?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게. 실제로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연속 함수인 건 맞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이어볼게. 그러면 x축과 교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그죠? 머리로는 이제 이해가 됐어. 이걸 한번은 수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사이값 정의로. 우리가 F1과 F2 사이에 0이라는 숫자가 존재하죠.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2고 7이니까. 그렇죠? 즉 우리가 구간의 양끝점인 1과 2의 함수값 F1과 F2 사이에 0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 0을 함수값으로 갖는 C가 존재한다 이거예요. 이거인 C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얘가 C가 되겠죠. 문제에서. 존재한다. Why?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죠?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사실 그거긴 해요. 그 제일 좋은 표현이긴 한데 지금은 이 정도로 써도 문제 없어요. 나중에 시험 전에 한번 읽고 와서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얘는 약간 재료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사이값의 정의로 뭐 증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증명하는 것보다는 요게 있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요게 재료로 쓰이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정확하게 표현을 저렇게 쓰는 거는 사실 조금 덜 중요해.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저 그림을 좀 보시면 이해가 될 거 아니야?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은 왼쪽 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오른쪽에서 도착하니까 중간에 싹 그리면 스무스하게 그리면은 만날 수밖에 없잖아. 당연한 얘기란 말이야 어찌 보면. 그 당연한 얘기를 수학으로 한번 썼단 얘기니까. 음,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즉 선생님 좀 쉽게 결론만 얘기해 줄까요? 얘가 실근을 가진다는 걸 증명하고 싶으면 구간의 양끝점, 즉 뭐 예를 예서 들까요? 괄호 1번 구간의 양끝점, 즉 f-2와 f-1의 부호가 다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면 음수 쪽에서 양수로 올라갈 때 x축을 지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또는 음수에서 그러니까 양수에서 음수로 내려간다고 해도 x축을 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쉽게 말한다면 선생님이 결론만 얘기해 준다면 실근을 가진다는 걸 보이고 싶으면 구간의 양 끝점에서 함수값이 부호가 다르면 돼요. 여기서 마이너스 2와 7로 달랐던 것처럼. 되시나요? 근데 이 결론만 외우시지 마시고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으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연속은 좀 볼륨이 작아요. 벌써 연속이 끝났어요. 뒤에 숙제로 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페이지까지 숙제를 내보시고 한 53분 됐는데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숙제를 써드릴게요. 이거 센 숙제는 41페이지까지고요. AM. AM은 할게요. 연속 단원 전체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간이 한 2, 3시쯤 되겠죠? 2시? 3시? 열심히 푸세요. 그래서 오늘이 화요일이죠? 그러니까 내일 수요일 12시까지 수요일 낮 12시까지 인증샷을 단톡방에 올리세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숙제 검사하고 선생님이 다 올린 거 확인되면 답지를 또 올려주고 채점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모르는 문제 올리고 하는 식으로 할 겁니다. 숙제가 좀 많은 것 같기도 한데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선생님이 일단 이렇게 숙제를 좀 내봤어요. 할 수 있겠죠?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서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연속 단원 확인한 다음에 이어서 이제 미분, 적분 배울 거거든요. 미분 단원 넘어갈게요. 나가셔도 되고요. 어,
앞으로 계획을 좀 말해줄게요. 나가도 돼요, 이제. 나가실 분 나가셔도 되고. 지금 극한하고 연속이 끝났어요. 우리가 극한하고 연속이 끝났기 때문에 보통 시험이 그 도함수의 활용 직전까지 우리가 미분을 배우면 도함수라고 나오는데 도함수와 미분계수 여기까지 나와요. 활용 전까지. 그래서 도함수의 활용하고 적분이 이제 기말고사 범위.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꼬일 것 같아가지고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지금 진도는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좀 하고 한 미분까지만 마친 다음에는 좀 프린트를 많이 들여서 풀게 할 생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미분하기 위해서는 앞에 거를 당연히 잘 알아야겠죠. 오늘 하신 것 중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굳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있잖아요. 문제가 아니더라도 뭐 선생님 오늘 설명해 주신 뭐 어디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사진으로 찍어 올린다든가 단톡방에 선생님이 모르는 거 질문하라고 할 때. 그렇죠? 그럴 때 조금 써서 올리세요. 단톡방에 올리세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